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17시간 30분 정도의 긴 논의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반에 징계위 얘기가 나왔을 때 중징계가 결정돼 있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해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정직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오면서 정직 6개월이냐 뭐 3개월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직 2개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물론 중징계이지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장 보수적으로 어찌 보면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그 의미는 이게 해임이냐, 뭐 면직이냐, 정직을 몇 개월 하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 역시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징계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 총장이 본인이 이게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건 역시도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절차를 그동안에는 한 번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물론 뭐 그동안은 검찰총장분들이 다 잘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징계 절차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다. 정말 중징계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모로 당혹스러운 결과이기도 한데 이 맥락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애초에 징계 청구를 할 때는 이 굉장히 지금 중대한 비위 혐의들이 다수 확인이 돼서 이것은 뭐 어떤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그런 이제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언론들도 이 징계위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쭉 해왔던 건데 아무래도 그동안 징계 청구가 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 뭐 근거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징계위원들이 이것을 이제 그렇게 좀 강도 높은 해임이나 또는 이제 거의 해임에 준하는 정직 6개월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기엔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이런 점이 하나 좀 고려가 된 그런 결정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특히 법적인 대응, 뭐 행정소송이 결론이 나는 것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이제 그 징계 효력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좀 관건이었을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 고려해서 아마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직 중에서도 이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를 두고 향후 공수처 기소로 이제 2개월 뒤에 직무배제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이고 아직 이제 공수처장이라든가 이런 인선들 이제 과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징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저는 사실 너무 많은 추측이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오히려 좀 따져볼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사실 징계라고 하는 절차는 형사처벌 절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네네. 당연히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징계위원회에 들어간 징계 회부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긴 한데 그 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게 검사징계법에 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문으로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원의 절차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단적으로 그래서 특별 변호인이라는 특별 호칭이 변호인이라는 쓰나 보죠.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절차 자체에서 징계를 할 때도 이게 뭐 정말 직권남용이 범죄가 된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징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 뭐 초유의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워낙에 들어가셔 징계위원회 참가하신 분들의 면면이 다 법조인들이세요. 법대 교수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으로 법학 전문으로 교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판사 출신의 변호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예.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따져봐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절차까지 따져봤어도 반론의 여지가 가장 적은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징계위 17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걸로 미뤄봤을 때 고민이 깊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사실 징계위원들 각각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징계위원 중에는 또 강력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해임이라든지 예. 또 정직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든지. 반면 이제 뭐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경징계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아마 그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는데 예. 어쨌든 예상하기로는 자정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새벽 4시에야 나왔다는 것은 이 뭔가 이렇게 좀 의견의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4명의 징계위원들이 이제 그 판단을 내린 것인데 4명 중에 3명은 뭐 이렇게 좀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1명이 뭐 기권을 했다든지 이런 그림이면 사실 그 어떤 징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또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어쨌든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만장일치라는 과정에서 이 각각 다른 판단들을 좀 일치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의 징계위원들이 한 생각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시간이 뭐 길게 걸린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이 나온 게 예. 더 이제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설득이 결국은 먹히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징계 수위를 낮추자고 한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다시 이제 좀 정직 2개월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끌어올린 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좀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근데 그 위원이 4명이었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를 결정을 하면서 혐의를 6개 정도를 내밀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혐의가 입증된 게 한 4개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분류를 하자면 6개 정도로 묶음으로 가질 수가 있고 네네. 그 내에서도 조금씩 더 묶음이 있는데 예.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정된 게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고 배포했다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이 과정에서 뭐 불법적으로 사람을 도청하거나 미행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작성 주체 자체가 이 대검의 정보정치권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는 안 될 곳에서 만들었고 그게 네. 배포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로 인정하는 것과 징계에서의 이게 인정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적절한 어떤 처분이었다. 특히 검찰총장이 관여하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라면 이게 징계사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채널A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 수사와 감찰에서 윤 총장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불필요한 개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검찰총장 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했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 정치적 중립 의무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징계 사유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출근하는 길에 뭐 지지자들에게 네네네. 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러니까 만한 그만 나와라, 이제. 행동들을 그 사이에 그 전에 징계 사유에 어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보기에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답을 못할까? 예, 예. 그러니까 설령 정치에 참여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뭔가 의문이 제기가 되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만 해줬어도 될 것을 네. 왜 네. 얘기를 안 할까? 이건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엔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도 징계에 들어갔다. 네 이런 개가 말씀이시죠.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불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무혐의도 있습니다. 불문은 언론사주와 만났다 이런 게 불문이고 불문이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감찰에 비협조한 것도 불문이다.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해서 정보 유출한 거 무혐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행위도 무혐의. 이렇게 이건 4개는 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불문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징계 사유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걸 실질적인 이제 징계 처분을 하기에는 이제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본 건데 예.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촉했다 이런 것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측이 강하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하면서 반론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 사주가
이제 접촉을 해서 당시에 어떤 관계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접촉을 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또 당시에 이제 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총장 대면 조사 방해라는 것은 이제 감찰을 법무부에서 하러 나갔을 때 그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과정상의 어떤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반론을 쭉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지만 또 예. 그것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무혐의라는 것은 지금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그 무혐의가 나온 것들은 이 무혐의가 된 근거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지금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장의 어떤 죄가 없이 그것에 대해서 감찰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의 정보로 흘려서 보도가 되게 됐다. 이 내용이었던 건데 아마 명확한 증거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그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대검 감찰부와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 등이 이제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정황들이 고려가 돼서 이제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혐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향후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직무정리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출근해서 지금 네. 직무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직무 심의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 의결서를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청을 하면 이거를 대통령이 집행한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법무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뭘 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재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집행 자체를 한다고 해서 아마 이거는 그냥 결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과정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 법문을 보니까요. 집행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맨 앞에 집행은 네. 이러이러해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집행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네. 윤석열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까? 결정문을 아마 대통령이 이 서명을 해서 그걸 전달하는 걸로 집행을 하는 걸로 형태가 될 겁니다. 예. 이제 윤 총장이 계속해서 불복해다 이건 절차도 잘못됐고 문제가 많다 해서 그 다시 불복 소송을 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이제 슬슬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윤 총장이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얻는 실익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직무 정지 2개월에 대해서?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징계 청구와 그다음에 징계 결과가 이제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여러 사람들이 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 말씀하신 실익이라는 것은 사실 실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행정소송까지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그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그 결론이 나올 때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다 끝나 있을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징계 효력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나온다면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텐데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황 자체를 자신에게 제기된 징계 청구된 이 상황 자체를 검찰에 대한 어떤 흔들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기 위한 정권의 압력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한 기록을 지금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출구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 상황이냐.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상황이냐. 상당히 의문이라서 여러모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행정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윤석열 총장 측이 중지해달라 말했더니 인용해 줬잖아요. 네. 이번에도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직무 집행정지에 대해서 낸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차이점이 가장 뭐가 있냐면 예. 그때는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켰던 네네. 거죠. 그래서 법원의 그때 당시 결정문을 봐도 이 징계 청구가 정당한 것이냐 아닌지를 우리로서는 판단하지 예. 않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령 가처분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본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 징계가 잘 된 것이냐 아닌지를 본안에서 따지더라도 가처분 과정에서도 이미 법무부에서 한 징계위원회라고 한 행정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게 징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내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법적인 판단을 거친 거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한 것을 다시 풀어줄 거냐 차원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때는 전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일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들고 간 거죠. 내가 예. 이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정당합니까라고 법원에 들고 갔더니 그렇다면 좀 다시 복귀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던 건데 네. 지금 상황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는 직무에 대해서 징계를 할 만하다는 판단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예. 그걸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해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임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1심까지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다시 복귀시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정지 2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에서 기일을 속행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최종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여지는 없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툴 어떤 소재로 삼겠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징계위원회 절차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후에 진술할 수 있는 건 역시 당사자에게 주고 있는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당사자가 얘기를 할 만한 부분들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징계 사유에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과정 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그 내용과 이 징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징계를 하게 된 직접적인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 말도 할 만한 어떤 상황이 기회가 안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예. 이게 상당히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졌던 상황이고 또 그리고 글자 그대로 6개의 혐의 모두를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중간에 다툼도 있었고 의견수도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정도를 더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큰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서 정한중 징계위원회 직무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 진술도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포기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집행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 정지에 들어간다면 이제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월성 원전 사건 같은 거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윤 총장이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수사에 대한 동력이 좀 이제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수사는 뭐 해당 지검 대전지검에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 네. 수사 자체는 이제 이어지겠지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대전에 방문해서 이제 독려한 수사로 붙이기도 하고 예.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 배제됐다가 복귀하자마자 이제 또 이 구속영장을 이제 승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제 좀 이 사건을 끌고 가지 않으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건을 다루는 이제 수사 자체는 일정 궤도 위에 올라온 상황이고 예. 이제는 구속영장이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맥락을 따라가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가 되다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남관 차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무부하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징계 관련해서 충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대행을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인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시선이 이동이 될 텐데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